김치 냄새 난다고 따돌림 당한 손자. 그런데 그 음식이 미국 병원과 학교를 바꿨습니다. 된장 한 통으로 미국 사회를 뒤흔든 한국 할머니의 반란. 왜 모두가 그녀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옥자입니다. 올해 72세 뉴저지 한인타운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여러 일을 했지만 지금은 손자 마이클과 함께 살고 있죠. 제 손자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완전한 미국 아이입니다. 똑똑하고 착하지만 한국 문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들으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더 심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해주는 한국 음식을 잘 먹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피자나 햄버거를 먹더니 집에서도 그런 음식만 찾았어요. 얼마 전 동네 노인센터에서 요리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 온 김치찌개를 가져갔더니 센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처음이에요. 하면서 레시피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할머니들도 한국 할머니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손자를 위해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마이클을 위해 매운맛도 조금 줄였답니다. 마이클,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였어. 한번 맛볼래? 마이클은 얼굴을 찡그리며 멀리서부터 코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너무 심해요. 된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집안의 냄새를 다 퍼뜨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자가 내 음식을 이렇게 싫어하다니. 마이클은 피자, 햄버거만 좋아하고 한국 음식은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특히 된장과 김치 냄새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미국 아이들은 김치 냄새를 부끄러워할까?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그토록 익숙하고 정겨운 냄새인데 말이죠. 김치와 된장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마이클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학교 가는 날에는 그런 요리 하지 말아줘요. 옷에 냄새 배면 애들이 놀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 먹고 자란 음식,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음식이 여기선 부끄러운 존재라니. 하지만 손자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친구들 사이에서 다르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김치와 된장을 냉장고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이클에게 우리 음식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 음식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마이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기찬 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다시 문을 두드렸죠. 마이클, 무슨 일 있니? 할머니한테 말해볼래? 한참을 침묵하던 마이클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는데 애들이 다 코를 막고 도망갔어요. 김치 보이라고 놀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싸준 도시락에 김치 반찬이 들어있었거든요. 마이클의 눈물을 보니 내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놀림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할머니가 몰랐구나. 그날부터 마이클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외국 음식만 찾았죠. 심지어 제가 김치나 된장을 꺼낼 때면 방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아침마다 학교에서 급식 먹을게요라며 도시락도 거부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함께 앉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이클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이 급식 시간에도 밥을 잘 안 먹는다고요. 점점 마른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니 할머니로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웃 한인 할머니에게 하소연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왜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미국 음식 먹이세요. 저도 손주들 몇 년 전부터 김치 안 먹여요. 그게 편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 음식에는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으니까요. 평생 해온 요리를 손자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치찌개 대신 파스타를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라지만 내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음식만 해주세요. 그 말에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슬펐습니다. 내가 평생 먹어온 음식,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문득 김치 냄새가 스며나오지 않는 김치 요리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음식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을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발효 음식 특집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노인센터 담당자가 제 김치찌개를 맛보고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할머니인 제가 TV에 나온다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통 한국 발효 음식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된장과 김치 만드는 과정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건강한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PD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 할머니의 요리가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과 김치, 그 비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주방에서만 해온 요리를 방송에서 선보인다니. 하지만 마이클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손자가 내 요리를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TV에 나가도 될까?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마이클, 할머니가 TV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된장과 김치 만드는 법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야. 마이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학교에서 애들이 알면 어떡해요? 더 심하게 놀릴 거예요. 마이클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마이클, 할머니는 평생 이 음식을 먹고 살았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마이클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된장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이 요리만큼은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 입 크기로 예쁘게 주먹밥도 만들었죠. 그리고 예쁜 도시락 통에 담았습니다. 마이클, 할머니 마지막 부탁이야. 이것만 먹어보고 결정해 줄래? 마이클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 간절한 표정을 보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는데? 그렇지? 우리 음식도 방법을 알면 냄새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그 순간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이클에게 우리 음식의 가치를 알려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뉴욕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도시락은 학교에 가져갔어요. 방송국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스태프들 앞에서 요리를 한다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강 할머니, 오늘은 편하게 평소처럼 요리해 주세요. 전통 된장과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행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생 해온 것처럼 된장찌개와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을 담아서요. 된장과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식품이죠. 된장에는 발효를 통해 생성된 바실러스균, 이소플라본, 펩타이드가 있어서 항암, 노화 방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처럼 설명하니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장 건강, 체내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인정했죠. 방송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튜디오에 초대된 영양학 교수가 제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강 할머니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과 김치는 현대인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데 탁월합니다. 그날 방송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행자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고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도 뜨거웠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여러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마이클이 학교에서 달려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과학 선생님이 할머니 TV에서 봤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효식품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어요. 네 할머니 요리는 살아있는 유산균 그 자체야라고 칭찬하셨어요.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의 요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네. 그리고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더니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놀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뿌듯함이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방송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뻤어요. 마이클은 이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방송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지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제 영상이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방송 한 번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뉴욕의 유명한 레스토랑 셰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할머니 김치찌개를 메뉴로 넣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레시피를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레스토랑을 찾아간 날 많은 셰프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된장과 김치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의 비밀은 발효에 있습니다. 발효는 음식의 깊은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미생물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셰프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셰프가 말했어요. 강 할머니,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과학이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소울푸드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이 이렇게 특별한 것이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식품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통 발효 방식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의 발효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지혜가 현대 식품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새삼 우리 문화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과학적 지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뉴욕 푸드 페스티벌에 초대받았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할머니 김치찌개를 맛보기 위해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깊은 맛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정말 놀라워요. 이건 우리 몸에도 좋은 거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날 밤 마이클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음식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란다. 이제 그걸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지. 마이클의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신기한 듯 했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내일 도시락에 김치볶음밥 싸주실래요? 친구들이 먹어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마이클이 우리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정성껏 김치볶음밥을 만들었고 예쁜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넉넉히 준비했어요. 다음 날 마이클은 신이 난 표정으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모두 맛있다고 했어요. 제이슨이랑 브라이언은 내일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마이클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김치보이가 아니라 특별한 음식을 나눠주는 인기 있는 아이가 된 거죠. 학교 다문화 행사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클이 직접 나서서 한국 음식 코너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간단한 김치 만들기 시연을 준비했죠. 행사 당일 마이클은 당당하게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요리사예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 전문가시죠. 오늘 우리는 김치가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알려드릴 거예요. 마이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우리 부스에 모여들었고 간단한 김치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어요.
마이클은 제가 알려준 대로 발효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김치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이건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하죠. 할머니는 이걸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예전엔 김치 냄새가 싫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걸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네가 그 음식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일 거야.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건 김치 냄새가 아니라 마음 없는 음식이 아닐까? 우리 음식엔 정성과 역사가 담겨 있단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마이클이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과학 시간에 발표가 있어요. 저는 한국 발효식품의 과학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게 된 것이니까요. 함께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마이클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발전시켰어요? 그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란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지. 우리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이제 마이클은 단순히 편견을 극복한 것을 넘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마이클의 과학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이클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고 학교 신문에도 실렸어요.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적 가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마이클과 제 사진이 실렸죠. 그 후로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노인센터 담당자가 제안을 했어요. 강 할머니, 우리 센터에서 한국 전통 요리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마이클이 적극 권했어요. 할머니, 꼭 해보세요. 할머니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강 할머니의 발효 음식 교실은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노인센터 회원들뿐만 아니라 젊은 주부들, 심지어 요리사들까지 찾아왔어요. 첫 수업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는데 다음 주에 한 미국 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 할머니 믿기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했는데 할머니가 가르쳐준 김치를 먹기 시작하고 증상이 줄었어요. 의사도 놀랐다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제 수업은 건강 발효식품 교실로 이름이 바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업에서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식에 담긴 철학도 나눴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대화하는 방법이죠. 병원보다 먼저 주방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면역력을 결정하니까요. 어느 날은 병원 영양사가 찾아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환자들의 식단에 한국 발효 음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역 병원의 식이요법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마이클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이제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한국 뿌리를 이야기했고 저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숙제로 가족 역사조사를 해왔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더 알려주세요. 제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우리 가족의 역사,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젠가 한국에 같이 가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곳도 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손자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랑스러워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자에게 우리 음식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서는 K 퍼먼테이션 위크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이클의 과학 선생님이 제안한 행사였어요. 한 주 동안 아이들은 발효의 과학을 배우고 실제로 간단한 된장과 김치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 강사로 초청받아 아이들에게 전통 방식으로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 항아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음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만드는 영양소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죠.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미생물학이 실제 음식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마이클은 제 옆에서 자랑스럽게 통역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마이클이었어요. 행사 마지막 날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작은 세리머니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이번 주 동안 우리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자 과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신 강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게도 마이클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는 할머니의 음식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마이클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된장 한 통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이제 저는 제 뿌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강당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행사 후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우리 이야기가 실렸고 심지어 한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문화의 벽을 넘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손자에게 우리 음식을 알리고 싶었던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란다. 문화와 문화, 세대와 세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지. 앞으로도 계속 그 다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꾸나. 마이클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뉴저지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정겹게 퍼져나갔고 그 냄새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